더불어 사는 자본주의, 리치디보스 지음, 서문, 사람과 세상을 보는 가장 좋은 방법.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라고요. 이 말은 잔인한 친절이라든가 산송장이라는 말처럼 논리학에서나 나오는 모순어가 아닌가요? 이 두 가지 말, 더불어 산다는 말과 자본주의는 서로 모순되는 말입니다. 한 대학생이 어느 강연회에서 나에게 비꼬듯이 말했다. 지난 4, 5년 동안 사람들은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라는 명제에 몰두해 있는 나를 놀려댔다. 나는 자본주의라는 말이 그렇게도 위험스럽고 조화될 수 없는 말이며 19세기 말의 악덕 자본가라든가 미성년자의 노동 착취라든가 오염된 강물이라든가 푸른 하늘을 뿌옇게 더럽히는 공장 굴뚝을 연상케 하는 말인지 납득할 수 없다. 어느 대학 교수는 동정심이 많은 자본가는 성공할 수 없다라고 강의 도중 나의 면전에 대고 강조했다. 그에 대해 나는 동정심 없이는 자본주의도 없다고 응수했다. 그러자 내가 마치 지구는 평평하다라든가 바다는 용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주장한 것처럼 학생들은 어리둥절해하면서 나를 쳐다보았다. 나는 잠깐의 침묵 속에서 이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라는 명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새삼 깨닫게 되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자본주의를 환영하며 그 혜택을 누리고 있는 반면 아직도 사람들은 자본주의 폐단에 난색을 표하며 실패 사례에만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수백만의 우리들 자신들은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가 얼마나 많은 도움이 되며 얼마나 삶의 질을 향상시켜 주는지를 알지 못하고 있다. 수많은 대학 교수들이나 신문의 칼럼니스트들은 자본주의의 막강한 힘과 성공의 신뢰를 왜 인정하려 들지 않는 것일까? 왜 사회주의나 심지어는 공산주의가 추구해온 시대착오적인 관념에만 매달려 있는 것일까? 분명히 자본주의에도 패단은 있다. 지난 과거의 실책이 분명히 드러난 이상 우리 모두는 이 같은 실수를 앞으로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 이와 같은 결점에도 불구하고 자본주의는 선택적으로 취할 수 있는 세계적인 경제 체제가 되어 있으며 그러한 이유는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이 책은 아메이 기업에 관한 저술은 아니고 과거 40년 동안 아메이가 이룩한 성공이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의 위력을 보여주는 좋은 예가 된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더 나은 삶을 위하여 세계의 어느 곳에서든지 동정심을 가진 기업인과 기업을 볼 때면 나는 언제나 그들의 얘기를 입에 올리곤 한다. 그러나 아메이사와 전 세계의 거미줄처럼 위치해 있는 아메이의 디스트리뷰터만큼은 내가 알고 있는 한도에서는 최고라고 말할 수 있다. 한 예로 일본의 주요한 디스트리뷰터의 한 사람인 나카지마 가오루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나는 한 회사를 위해 8년 동안 셀러리맨으로 일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바로 사장입니다. 나는 자유인이며 긍지를 갖고 사업하고 있습니다. 나는 다른 5나라에서 자기 사업을 하려는 사람들을 돕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풍족한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을 볼 때면 흥분을 감출 수 없습니다. 이것은 일이 아니라 마치 연극을 공연하고 있는 듯한 즐거움입니다. 보다 나은 삶을 위하여 돈벌이 때문에 자유기업으로 사람들이 몰리는 것은 아니다. 물론 사람들은 자신과 가족의 경제적 안정을 원한다. 물론 이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것만이 아닌 그 이상의 더 많은 것을 갈망하고 있다. 1969년 7월 18일 미시건주 에이다의 공장 화재로
우리의 꿈이 거의 깨어졌을 때 내 평생의 친구이자 동업자인 제이벤 앤델은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의 인간관을 보여준 적이 있다. 자정 직전에 엄청난 폭발이 있었다. 제이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사무실과 조립 라인이 있는 큰 빌딩은 거의 화염에 휩싸여 있었다. 직원들은 목숨을 걸고 트랙터에 올라 불타는 창고에서 세미 트레일러와 급유기를 끌어내고 있었고, 다른 사람들도 중요한 서류 뭉치를 구하기 위해 14,000피트에 달하는 건물로 들어서려 하고 있었다. 제이는 이들을 제지하며 잊혀지지 않는 한마디를 외쳤다. 종이 조각들은 버려. 사람들을 먼저 구해. 인간에 대한 우리의 생각은 매우 중요한 것이다. 우리가 사람을 고결한 영감을 지닌 피조물로서 하나님이 가치를 부여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생각한다면 당연히 사람은 존경심과 존엄함으로 대해야만 할 것이다. 그러나 만일 사람을 영혼도 없고 오직 국가에 의해서만 그 가치가 매겨지는 유물적인 존재라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은 공산주의 역사를 보면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사는 지구의 참모습을 생각해 본다면 지구의 한정된 자원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의 중요성을 깨달을 수 있다. 우리가 사는 이 놀라운 행성인 지구와 지구의 보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선물로 생각하며 우리 스스로를 무한한 가치를 가진 그 보물을 지켜야 할 수호자로 하나님이 정해주었다고 생각할 수만 있다면 당연히 지구를 보호하고 사랑할 사람은 바로 우리 자신이 아니겠는가. 자본주의, 단순한 법칙으로 최선의 출발. 내가 자본주의의 궁극적 목표는 이익이 아니라 동정심이라는 말을 하면 웃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이 점만은 알아야 한다. 동정심이 자유경제 체제를 고취시켜 줄 수 있으면 이익은 부수적으로 수반될 뿐만 아니라 인간 생활도 나아지게 되고 세상도 제 모습을 찾아 새롭게 변모될 것이다. 동정심이 이러한 과정에서 능동적인 구성 요소가 되지 못할 때 일시적으로는 이익이 생길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사람들은 고통에 시달리게 되고 결국 세상도 우리가 되돌릴 수 없을 정도로 고갈되게 될 것이다. 다음 장에서는 내가 믿는 생활 신조를 밝혀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의 전망을 설명하려 한다. 이 점은 바로 나의 기업 철학의 기본이 되어 일상생활 속에 나를 이끌어주는 지침이 되기 때문이다. 누구든지 내 친구들을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들을 만나 보면 바로 나처럼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가 가르치는 바를 알게 되고 고취되는 점이 많을 것이다. 오늘날 나는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가 세계적으로 선택 가능한 경제 체제가 되었다고 감히 말할 수 있다. 그 이유는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는 이익을 남기고자 하는 사람들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수단과 가능성을 제시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몇몇 사람들이 백만장자가 될 수 있다고 해서 자본주의가 훌륭한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자본주의는 훌륭한 것이다. 유감스럽게도 이익을 창출하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자연이 파괴되는데도 오로지 이익을 추구하는 것만이 능사라고 생각하는 탐욕스럽고 무자비한 자본가들도 많다. 더불어 사는 자본가들은 이익을 창출하고자 하지만 그들은 많은 사람들의 이익과 자연보호를 우선적으로 생각할 때에만 진정한 이익이 생기는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이다.
인간과 자연을 희생하면서 얻어진 이익은 절대로 참된 이익이 아니다. 이러한 이익은 흑자가 아니라 적자로 기록되어야 한다. 형제 자매나 지구를 황폐시켜 얻는 이익은 결과적으로는 전설 속에 나오는 마이다스 왕의 손에 닿는 모든 것이 파괴되는 것처럼 우리 모두를 죽음으로 인도하는 길이 된다.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 방식을 통해 얻어지는 이익은 눈먼 바보들의 돈과는 구별된다. 그러한 이익은 사람과 자연을 위한 위대한 꿈을 꾸게 하며 그 꿈을 실현시킬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해 준다.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 재단. 이 책의 출판과 더불어 나는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 재단을 설립하려 한다. 나의 아내 헬렌과 내 친구 등 이 새로운 단체 설립에 투자한 사람들은 자유기업 체제에 새로운 신념을 갖고 우리가 겪고 있는 변화나 불안을 극복할 수 있는 희망을 불어줄 것과 그 과정에서 동정심을 등불로 삼겠다는 비교적 단순한 목표를 지향하고 있다. 우리는 또한 매년 이 재단에서 수여할 상도 제정하였다. 그 상은 1994년을 기점으로 전 세계에서 크든 작든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에 모범을 보인 개인이나 단체에게 주게 될 것이다. 나 역시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세계 모든 사람들을 돕기 위해 좀 더 많은 시간과 돈, 정열을 투자할 생각이다. 사실 나는 내 아내와 함께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그 재단의 모든 것을 바치기로 마음먹었다. 살아있는 동안 좋은 일을 많이 하게 되면 죽고 나서도 누군가는 그 사람의 이름을 기리게 된다. 수십 년 동안 나는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라는 물결을 헤쳐나왔다. 이제 인생의 말년에 이르렀지만 전에 없이 높아지고 깊어진 인생의 참모습을 찾아보고 싶다. 포도주 제조업자가 포도주를 만들 때면 통 속에 포도를 넣어 발효시킨다. 현대적인 양조법에는 코르크 마개 대신 큰 병이 마개로 되어 있는 숙성통을 사용하고 있다. 시간이 지나면 숙성된 포도주에서 이산화탄소가 발생한다. 코르크 마개로 꽉 막아놓게 되면 숙성통은 폭발하게 된다. 숙성통에는 숨쉴 여유 공간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새술은 낡은 부대에 담을 수 없다고 말했다. 낡은 부대는 터지기 쉬우므로 새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술도 부대도 잘 보존된다고 말한 것이다. 이 말을 통해 나는 마치 오래된 포도에서 좋은 포도주가 나오듯이 오래된 줄기에서 새로운 자본주의를 키워 동정심이라는 새 술부대에 넣어 좋은 결과를 맛보고 싶은 것이다. 자유,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자유. 전 동독인 안드레이 주바일은 올해 23세로 라이프치히 근교에서 아내와 쌍둥이인 두 아들과 살고 있다. 내가 그를 처음 만난 것은 복잡한 호텔 연회장에서였다. 베를린에서 새로 결성된 디스트리뷰터 모임에서 내가 연설을 마쳤을 때 그는 두 아들을 팔에 안고 아내와 함께 단상을 향해 올라왔다. 디보스 씨, 저는 안드레이 주바일이고 이쪽은 제 아내와 아이들입니다. 라고 딱딱한 독일식 억양이 섞인 영어로 말했다. 그는 잠시 웃으며 자신의 가족을 바라보다가 나에게로 향했다. 무언가 적당한 말을 하려고 애쓰는 모습이었다. 마침내 말을 시작한 그는 입술을 떨고 있었고 뺨엔 한 줄기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아이들을 안고 있는 그의 손은 흥분으로 떨고 있었다. 동독의 자유가 찾아왔을 때 처음에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내와 아이들이 갖지 못했던 모든 것을 해주고 싶었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랐고 돈도 없었습니다. 돈을 빌릴 수도 없었고 팔아서 돈으로 바꿀 것도 없었습니다. 무엇인가 자영업을 하고 싶었지만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몰랐습니다. 잠시 그는 용기를 얻고자 하는 듯 아내를 쳐다봤다. 그러자 아내는 미소 지으며 남편을 껴안았다. 그래서 아내에게 물었죠. 우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러자 아내는 말하더군요. 자유가 있는데 무언들 못하겠어요. 라고요. 안드레이는 우리 회사가 기회를 준 것에 대해 우리 모두에게 감사를 표했다. 그와 그의 아내는 지난 몇 달 동안 적지만 아주 인상적인 실적을 올렸다. 안드레이의 이야기는 암웨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다. 그것은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에 대한 이야기며 크든 작든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가 해낸 커다란 일을 말해주는 것이다. 이제 우리는 자유롭습니다. 우리는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마리아는 말했다. 그녀와 그녀의 남편은 이 단순한 말에 신념을 갖고 그것을 증명해 나가고 있는 것이다. 나는 마리아의 말을 인용할 때의 안드레이의 눈을 결코 잊을 수 없다. 황폐화된 경제 상태를 딛고 뛰어오르기는 무척이나 어려운 일이다. 우리 경제의 방향을 바꾸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자유가 있는 한 그 문제는 풀어나갈 수 있다. 그 해결 방법이 무엇이든 우리의 자유를 위협하는 어떤 것에라도 우리는 저항해 나가야 한다. 자유가 없으면 모든 것이 없는 것이라는 것을 공산주의의 압제하에서 우리는 알았다. 마리아와 주바일의 말을 우리 뇌리에 깊이 새겨놓자. 자유롭다면 우리는 못할 게 없습니다.